안녕하세요, 김강사입니다. 서핑을 우리가 구경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입수를 하기 전에 파도가 어떤지 좀 보잖아요. 파도 체크를 하는데 파도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옆에 구경하고 있는 다른 일반 사람들, 서핑 안 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. 쟤네 무슨 한국에서 서핑이냐, 파도 저만한데 저것도 못하고 뭐 파도 저만한데 무슨 서핑을 하냐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서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. 무시당하는 것 같고.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죠. 네. 무식한 사람들 말을 듣고 있으면은 기분이 나빠요.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오버헤드 파도에서 싹 밀어주고 싶죠, 한번. 네. 코에서 물 좀 나오게. 근데 결국에는 안에서 서핑하는 서퍼들이 어느 정도 파도를 잡아 타고라도 있으면, 그러면은 저거 그래도 파도 타는구나, 서핑 하는구나 라고 무시를 좀 덜 당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서핑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오늘 파도 별로다. 또는 막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, 야, 오늘 파도 안 치니까 우리 나가자.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자기 혼자 나가면 되는데 같이 나가자고. 파도는 다들 서퍼분들 아시다시피 매일, 매번,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오는 게 다 달라요.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인트, 그런 데들은 파도가 좋으니까, 일정하게 좋은 파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거겠죠.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. 우리 국내에서 서핑하는 국내 서퍼들은 그래서 외국에서 서핑을 하는 것보다 그런 양질의 파도, 좋은 파도를 많이 타는 그런 서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파도에 맞춰서 타야죠. 파도를 좀 더 잘 보고 좀 더 잘 판단해서 온전하게 좀 더 길게 탈 수 있도록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돼요. 그런 식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, 우리는. 파도가 잘 안 잡히는 날 대부분의 이제 우리들은 파도가 둥글다라는 표현을 해요. 그런데 정말로 파도가 안 잡히려면, 서핑을 할 수 없는 바다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파도 경사가 깨지질 말아야 돼요. 흰색 거품으로 깨지는 게 아예 없어야죠. 그런 파도가 없다라고 하고 그런 날은 사실 우리가 잘 들어가지도 않죠. 물론 패들 훈련하는 분들은 들어가지만 우리 입수할 때도 파도 치는 거 보고 파도 깨지는 거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서핑은 파도의 경사를 판때기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운동이에요. 그래서 결국 파도를 좀 더 쉽게 좀 더 잘 잡으려면은 파도 경사가 서 있는 부분, 경사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야 돼요.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위치가 라인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도가 안 잡혀. 내가 패들도 좀 하고 그리고 파도 잡는 것도 얼추얼추 잘 잡는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파도가 안 잡힌다. 그러면 거기가 라인업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, 초보분들이 잘 타는 서퍼들, 좀 어느 정도 경력이 된, 어느 정도 잘 타는 서퍼분들 옆에서 같이 서핑을 하면 그런 파도가 잘 잡혀요. 왜냐? 그 서퍼들이 벌써 라인업을 잡아놨으니까. 그 라인업 옆에 있으면 파도가 치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들 혼자 들어갔거나 초보들끼리 들어갔거나 혼자 들어가 있을 때, 그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 패들 훈련이 완성된 사람들이 파도가 안 잡히는 경우는 그냥 라인업을 잘못 잡은 거예요. 라인업을 잘못 잡았다가 피크가 아닐 수도 있고, 그렇죠. 피크가 아니라는 거는 파도가 여기서 깨지는데 여기가 피크인데, 근데 이 옆에 만만한데 이런 숄더 옆에 있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서핑을 했다 싶으면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,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멀리 나가 있는 거죠. 파도 경사가 섰다가 깨지는 지점, 요 경사가 쓰는 지점에 있어야지 라이딩을 시작할 수 있는데, 근데 뒤에서 완만한데 여기서 패들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제 또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, 우리가 국내에서 서핑을 할 때 대부분의 국내 서핑 지형들이 비치잖아요. 모래예요. 모래 지형에서는 모래 지형은 매번 바뀌잖아요. 맨날 비 오면 바뀌고 파도 치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깊은 부분, 얕은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깊은 부분에서는 모래가 이렇게 쭉 파인 부분에서는 파도 경사가 쓰다가도 싹 죽어요. 그러다가 얕아지면 다시 경사가 일어서고, 그럼 파도가 경사가 쓰는 것 같은데 살짝 죽었다가 다시 저 앞에 가서 얕아지면 다시 경사가 쓰고, 이런 식의 파도가 쳐요. 이게 사람들이 여기 경사가 쓰니까 내가 최대한 뒤에 나가 있으면 더 길게 탈 줄 알고 저 뒤에 나가가지고 경사가 섰다가 죽는 지점, 여기에서 백날 패드를 막 하고 있어요. 물론 패들이 엄청 빠르고 좀 더 큰 파도를 경사가 잘 쓰는 걸 잘 골랐다 정말로, 그럼 잡히겠지만 그런 건 잘 타는 사람들이죠. 이 영상 볼 필요도 없어요. 자,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파도가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
그런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된다 실력이 근데 파도가 안 잡힌다 그러면 좀 더 앞에 나가서 파도 경사가 깨지는 거 그날 파도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파도가 깨지는 지점 그런 지점까지 앞으로 가서 경사가 서는 부분에 있으면은 좀 더 많이 트라이를 할 수 있고 뭐 패드를 해서 파도를 잡는 거 시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. 앞에 나가 있으면 파도 경사가 빨리 깨지고 덤프고 해서 뭐 길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실 필요 없죠. 잘하고 계시니까. 파도 잡는 게 아직 미숙한 서퍼분들은 내가 큰 파도를 타겠다고 너무 뒤에 나가서 막 기다리다가 뭐 큰 파도 탈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계시면은 남들 뭐 10개 타고 막 이럴 때 자기 혼자서 막 1개, 2개밖에 못 타고 그럼 당연히 실력이 빨리 늘지 않겠죠. 실력이 좀 더 빨리 늘고 싶으시다. 뭐 그러시면은 뒤에서 큰 파도 막 기다릴 게 아니라 앞에서 작은 파도라도 내가 그거를 꽂히지 않고 노즈다이브 꽂히지 않고 온전하게 길게 탈 수 있게 롱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. 내가 10개 중에 10개의 파도 경사가 쓰거나 안 쓰거나 어쨌거나 파도 경사가 이렇게 서도 뒤에 많이 밟고 잘 내려오면은 안 꽂히고 내려갈 수 있어요.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을 잘해서 온전하게 파도를 길게 타는 그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10개 중에 10개 뭐 10개 중에 10개는 아니더라도 뭐 10개 중에 8개라도 뭐 다 잡아 탈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계속 좀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실력이 더 빨리 느는 방법이에요. 끝.